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대 중반, 대기업 과장, 연봉 8천만 원. 그는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들었으며 가족을 위해 실손보험까지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전한 중산층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이 남자가 단 한 번의 사고 혹은 예상치 못한 진단 한 줄로 20년간 쌓아온 모든 자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8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망쳐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보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 중산층 파산의 룰렛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정보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시스템의 덫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제니퍼처럼 우리 주변의 민수 씨도 금융문맹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편이죠. 그는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아프면 보험이 다 해주겠지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덫입니다. 보험은 안전을 파는 상품이 아니라 사실 확률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사는 통계학자와 변호사들을 고용해 당신이 돈을 받아갈 확률보다 보험사가 돈을 지킬 확률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의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90%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비급여 항목과 자기부담금의 복합적인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건 생활비의 증발입니다. 보험금은 병원비를 메우기에도 벅찬데 수입은 끊깁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저축은 치료비라는 이름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아웃 오브 포켓, 즉 본인 부담 상한제의 리셋입니다.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죠.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한제는 1년 단위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1월에 쓰러져 다음해 2월까지 치료를 받는다면 당신의 본인 부담금은 2배가 됩니다. 질병은 당신의 회계 연도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외 진료비의 함정입니다. 나는 분명 보험이 되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나를 수술한 마취과 의사나 검사실은 내 보험과 계약되지 않은 외부 인력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르는 게 값인 청구서를 보냅니다. 당신이 전신마취 상태일 때 이 의사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친절한 시스템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험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들의 수익 공식은 단순합니다. 받은 보험료 빼기 지급한 보험금, 은 이익. 즉, 당신에게 돈을 덜 줄수록 그들의 주가는 오릅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AI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찾습니다. 과잉 진료다, 치료 목적이 아니다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면 당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노리는 건 당신의 에너지 소진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류를 떼고 상담원과 싸우고 소송을 검토할 에너지가 중환자에게 있을까요? 영상에서 나왔듯 거절된 청구 중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흔히 파산이 도박이나 사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릅니다.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비와 소득 하락의 결합입니다. 중산층은 가진 게 아예 없는 빈곤층보다 더 위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적금 몇 천만 원 때문에 모든 비용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노후를 위해 20년간 부었던 연금을 치료비로 깨는 순간입니다. 10%의 페널티를 물고 세금을 떼고 나면 당신의 노후는 그날로 소멸합니다. 병을 이겨내고 병원 문을 나설 때 당신 앞에는 건강한 몸이 아니라 금융적 시체가 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공포 마케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게임의 룰을 이용해야 합니다. 첫째, 비상금의 재정의입니다. 기존 재테크책은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두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6개월 생활비 플러스 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 플러스 거절 대비 버퍼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약관을 공부하라.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가 진짜입니다. 자신의 보험에서 지급 거절이 빈번한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세요. 셋째, 기록의 힘입니다. 보험사와 통화한 모든 내용을 날짜, 시간, 상담원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들은 관료주의로 당신을 공격하지만 당신은 더 철저한 관료주의로 맞서야 합니다. 넷째,
자산의 다각화입니다. 모든 자산을 보험이나 예금에 묶지 마세요.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테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냈으니 안전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성실히 쌓아온 탑이 단 한 줄의 진단서로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재무 플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은 있는 경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랩파크였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